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구독자가 8,000명이 넘어서 수익을 좀 공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유튜브를 하십시오. 제가 59살 이 나이에 2달 만에 구독자 8,000명,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래서 추정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겠는데요. 490불이 넘었어요. 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000명이 넘은 게 지금 한 2주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의 수익인데요. 그렇다면 4주라면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편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집을 하나 유튜브에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집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와서 구경하면 좋지만 사람들이 잘 구경을 안 하더라도 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 지나 2년 지나면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면 여러분도 많은 구독자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연금처럼 달러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2009년 한 10월쯤에 유튜브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외국인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여주시길래 저도 그냥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난 후에 이 유튜브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죠. 아마 제가 2009년에 아이들한테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차근차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면 아마 저는 지금 세계적인 갑부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튼 아쉽게도 그때는 남의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고 제 영상은 촬영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계기가 돼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얼굴 팔리는 게 좀 싫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났건 못났건 저의 집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집이 있어야 되듯이 자기 집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책을 샀습니다. 또 이 책을 읽어보고요. 유튜브 시크릿인데요. 유튜브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이걸 읽어보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큰딸과 작은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큰딸은 9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30살이에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현실에서, 오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딸한테 무조건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게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해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 큰딸이건 작은딸이건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냥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큰딸이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가르치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가 10 플러스 10이 20이다 이걸 모르는 건 괜찮지만 내 딸이 그걸 틀리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닌데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10이 뭐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걸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야단을 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응?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희 딸은 너무 착해서 말대답을 안 해요. 찔찔 짜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서는 정말 더 쉬운 1 더하기 1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착하고 엄마한테 순종적이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이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엄마한테 무조건 순종적이 될 수만은 없다라고.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PC방 가는 게 아주 안 좋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PC방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안 좋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저는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멋진 과외 선생님을 구해보자 해서 연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외 구함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멋진 김창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면접 본 그 선생님이 바로 과외 선생님이 됐는데요.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제가 첫 번째 과외 선생님이지만 너무나 괜찮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키도 190 가까이, 187점 몇? 이 정도니까 키도 훤칠하죠? 키가 큰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키 작은 게 더 좋거든요. 지금은 저도 작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키 큰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키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씨도 착한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가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서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는데 정말 막힘없이 잘 지도를 해주셨지만 혹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잠깐만 생각해보자. 선생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시간 내에 알아내서 거기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뢰감이 쌓여서 그 선생님 말을 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대를 가라고 제가 그랬는데 자기는 아나운서랑 기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연대 신문방송학과를 가겠다고 한 거를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기자? 그때만 해도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걸프전이었나? 있었어요. 기자? 그래. 너 만약에 기자 됐지. 그러면 회사에서 전쟁터로 널 가라 그래. 그럼 거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너는 취재를 해야 돼. 넌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난 아나운서를 할래. 그러면 또 제가 이러는 거죠. 아나운서? 그거 파리 목숨이야. 시청률 안 나와봐라.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래프로 쫙 나온다. 시청률 몇 퍼센트, 시청률 몇 퍼센트. 넌 그러면은 시청률 안 나오면 네 성격에 너는 그거 못 견뎌. 막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정말 취업률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카이스트 나왔는데도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네이버도 떨어지고 삼성 이런 데 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결국 나중에 그분은 외국계 증권회사에 가긴 했지만 그분이 취직이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이건 공무원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을 싫다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수학 과외 선생님이 이 과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카츄샤로 입대를 하게 되셔가지고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얘가 이렇게 교대를 가기 싫어하는데 선생님 이 교사가 되면 좋은 점이 많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애가 교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대에 가서 지금은 선생님이 됐지만 그때는 그렇게 아나운서나 기자 이런 게 하고 싶어서 애가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은 정말 가보면 더 멋있는 길일 것 같고 정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서 자기의 전공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창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딸을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시켰지만 본인은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보고 지금은 만족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만족을 못했거든요. 정말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 작은 딸, 6살 차이 난 작은 딸한테는 지가 행복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게 버거워서 학원을 보냈는데 2달도 안 다니고 자꾸 그만둔대요. 그래서 그래, 그만둬라. 네가 행복한 게 행복한 거다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다 보니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겠어요? 잘하지는 않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했다고 해서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큰 딸한테는 정말 미안하죠. 근데 작은 딸은 정말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으면 놀았는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은 전공에 상관없이 사진 기술 배워서 사진 잘 찍고 사진관이라기보다 사진 촬영도 하면서 거기다가 웹 디자이너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살고 즐겁게 놀고. 그런데 거기다가 즐겁게 살고 즐겁게 놀고 친구들도 다 SNS 친구들이 엄청 많고 인스타그램 진짜 팔로워도 엄청 많고 이래서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시작하면 그냥 10,000명은 그냥 될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정말 우리 그 큰딸 세대에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딸 세대에도 지금 하면 되겠지만 우리 큰딸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 않더라고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안 어려워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 됩니다. 찍어서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말. 지금 시대는 나라에서 지금 직업이 없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없네. 뭐 취직이 어렵네.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좋은 알바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컨텐츠도 자기가 개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제가 3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블로그 채널로 지금 운영하지만 모든 것이 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교육 채널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거 재벌을 못 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던 어떤 거를 올리면 또 달라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 한다고 보면은 결국은 가르치는 걸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도 변했습니다. 학교도 이제 아이들한테 막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서한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그러잖아요. 책을 네모로 쾅 묶으시오. 밑줄 짝! 동그라미 쾅!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저 그게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그렇게 했어요. 영어를 가르칠 때 책에다가 밑줄 쫙! 동그라미 쾅!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이들을. 아이들이 벌써 2009년에도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지 수업만 쫙 그냥 줄줄이 책 읽거나 해석해 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재미있는 영상 속에 영어가 나오면 그걸 듣고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반짝반짝 했지.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렇게 수업 안 해요. 이제 영상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하면 혁신학교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만 해도 그냥 뭐 교과서를 읽고 해석해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냥 단어 뜻이 뭐니 이렇게 알아오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오고 발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별로도 자기네들끼리 막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독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그룹별로 나눠요. 그래서 각자 다 그룹에서 그거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조별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렇게 가리키고 나서 시험 문제는 옛날하고 똑같이 내야 되니까 정말 문제긴 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낼 때 정말 곤욕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 온 엄마들이 컴플레인 많이 하죠. 이거 외국에서 쓰는데 이게 왜 정답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정답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내느라고 골머리를 앓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읽고 해석하고 네모로 쾅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발표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오히려 가르치고 생각하고 발표하면 그게 오히려 더 공부가 되긴 해요. 방법은 혼합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채널을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다 해도 채널명을 교육 채널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교육 채널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 채널처럼 이렇게 혼자 앉아서 떠들고 지도하는 그런 거보다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에 교육적인 게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나 달러를 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개천에서 욕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거 올리고 자기 집을 하나 만드는 거죠. 유튜브가 하나의 자기 집인 거예요. 그 자기 집을 하나 만들으셔서 거기에 자기만의 예쁜 것들을 가꾸세요. 저도 가꾸고 있는데 같은 거로만 쫙 가꿔도 되지만 이것저것 막 가꿔도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충분히 어느 거나 다 가능하고요.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같이 유튜브를 모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익을 어제까지 이렇게 보니까 495불인데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58만 원 정도 됩니다. 2주도 안 됐는데 58만 원이면 한 달이면 100만 원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달이 이런데 두 번째 달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이건 전 세계와 경쟁하는 거고, 그리고 경쟁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은 수익이 제작자한테 돌아오는 체계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더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다음번에 이 책을 읽어보고 거꾸로 들었나요? 거꾸로 들었네요. 자, 시크릿, 유튜브 시크릿을 읽어보고 제가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제가 유튜브 집을 하나 마련하세요. 자, 이제 바로 핸드폰을 켜시고 촬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편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편집 기술은 유튜브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에도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